네, 안녕하세요. 텐텐 라이브 5주차 5일째입니다. 오늘은 김규식 어드바이저님을 모시고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스타페이의 어드바이저를 맡고 있는 김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은 사실은 이 변호사이신데 애널리스트로서 또는 이제 정권 전문가로서 투자자로서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 뭐 동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변호사를 했었던 업무 영역이 투자금융 쪽 전문이었고요. 투자금융 쪽 전문 변호사로 하다 보니 금융계에 있는 분들, 특히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됐고, 그분들 하는 업무에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같이 공부도 하다가 전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예 영역으로 옮겼습니다. 예, 이젠 그래도 변호사로서의 활동했던 그런 사고 방식이라든가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본질을 깨뜨리고 이런 것은 되게 유효하지 않아요, 이쪽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변호사로 했었던 그 추론, 논리적으로 어떤 사물과 어떤 그 본질을 탐구해가는 추론 훈련은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변호사로서 또는 법률가로서의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리걸 마인드를 잘 이제 못하는데 사실 그걸 제대로 훈련 받게 되면은 사실 사물의 본질을 판단, 결국에는 본질과 진실이라는 것도 이 추론의 과정을 속에서 맞습니다. 결론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뭘 할 것인지 설정하고 결국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경로를 설정하고 이런 맞습니다.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아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이 투자업계에서도 큰 적을 남기길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뭔가 새로운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경직된 칸막이 문화를 좀 벗어 던지는데 좀 선구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가 네. 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제가 사실은 좀 모시고 와서 같이 좀 하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고요. 그때 미드업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이 플랫폼 또는 기술 어떤 생태계가 인류의 생산성 도약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도 초기에 발전 단계에서 과도기가 있었고 다양한 발전 경로를 거쳤듯이 블록체인도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경로, 그 경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이제 디지털 에셋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버추얼 에셋인데 오프라인의 실물 리얼 에셋이 아니라 버추얼 에셋인데 그 버추얼 에셋이 버추얼 월드에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저는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셋 단계,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내지 유틸리티 단계, 세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단계, 최종적으로는 커런시의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크립토가 에셋 단계고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발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유틸리티 플랫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실생활에서 금방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역시 송금과 결제, 이러한 플랫폼 내지 유틸리티가 크립토 에셋에서 진일보하는 한 발자국 발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단계다. 그때도 미드업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셋에서 바로 커런시로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에셋에서 유틸리티 내지 프로토콜 또는 플랫폼의 단계를 거치고 거기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발전하고 거기서 다시
그 중에 어느 에셋은 크립토는 커런시로 또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발자국씩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크립토가 가장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내지 그런 것이 이제 결제와 송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송금 내지 결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또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생태계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또는 결제라는 이제 툴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금융업을 파괴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금융업을 파괴해 나가는 그 경로가 리걸 마인드로 생각해 보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업은 융자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융자는 자기 자본을 10배까지 레버리지해서 대여를 하는 여신 행위를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송금하거나 결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특별한 국가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영역이고 그래서 송금과 결제가 활성화되는 새로운 플랫폼, 혁신적인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그 융자 행위로서 여신 행위로서의 금융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금융 또는 송금 내지 결제, 특히 결제 플랫폼이 의미가 있는 것은 금융업을 나중에 위협을 하게 되는 그 경로는 이 결제 플랫폼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 그러니까 기존에 은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은행, 그리고 지금 금융 그룹이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은행이 중심에 있고 카드사가 있고 캐피탈사가 있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피탈은 주로 뭐 자동차 론을 하고 있고 카드사는 여러 가지 이제 신용카드 업을 하고 있고 은행업은 주로 여신을 하고 그렇게 삼각 이 그룹으로서 생태계를 형성했어요. 거기에 결제라는 것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과 이 카드와 이 캐피탈사가 결제라는 것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제 내지 송금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 기존의 은행 중심으로 한 이런 생태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소비자에게 훨씬 압도적인 편의를 주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이 생태계가 기존의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 생태계보다 압도적인 생산성을 확보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은행이라는 그 여신 행위를 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결제만으로는 결제나 내지 송금만으로 금융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그랬죠. 다들 거기 페이스북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그 선택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결제나 이제 핀테크는 뭐냐 하면은 뭐 그야 말해서 이제 디스럽티브한 어떤 이노베이션이죠. 기존에 있는 은행과 정권과 또는 캐피탈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이제 이 공고한 이런 과거의 금융이라는 것들을 생태계를 새로운 생태계 결제라는 것은 예, 뭐 특히 네, 모바일 맞습니다. 결제는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맞습니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캐시 제가 만들었던 게 바로 결제 수단인 이런 가상화폐, 그 다음에 뱅커, 다시 말씀드리면은 셀피 뱅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죠. 각자에게 뱅크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식의 개념에서 저는 이 결제라는 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하나의 선과 같은 존재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핵심이죠. 결과적으로 개인에게는 자기의 뱅크를 만들어줘서 그 뱅크를 중앙화함으로써 얻는 그 탈취하는 그 이익을 다 가능한 개인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이 결제라든가 또는 플러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은행과 카드사나 이런 데가 가졌던 그러한 수단들이 중앙 집권화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자기의 수많은 어떤 이익을 탈취하는 방법들을 가능하면 개인에게 돌려주고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일부 이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그게 가장 좋은 플랫폼이 이제 저는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2007년도에 2007년도에 결정 내렸듯이 오토 시장에서는 QR라는 플랫폼이 상당히 그런 수단으로서 카드가 가진 어떤 결제적인 수단의 어떤 그 대척점에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거에 대해서도 좋고 좀 일반적인 얘기도 좋으시고. 말씀을 이제 다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신용카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생태계를 보면은 트랜잭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단계를 거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제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자산 내지 현금이 있는 은행에서 이 서큘레이션 되는 이 단계가 굉장히 많았고 이 트랜잭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았는데 블록체인 또는 QR 결제의 혁신성은 그런 트랜잭션 코스트를 확 줄였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당연히 기존의 그 생태계 내지 방식보다 굉장히 뛰어난 생산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한 QR 결제를 통해서 쉽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가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게를 만들어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점포를 내고 거기에 또 단말기를 설치하고 밴이라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그 설비 투자가 필요했다면은 QR 결제 내지 블록체인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예전보다 거래의 횟수 내지 거래의 강도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거래의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의 거래 비용은 줄고 거래는 늘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상태보다 훨씬 압도적인 그런 생산성이나 혁신성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갖고 퍼센트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개인이 모두가 플랫폼화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개념화 좀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를 주로 카카오 QR 결제를 좀 공부를 하고 카카오 주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선배님 뵙고 인스타페이와 인스타코인을 들여다보니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셨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고 하신 분이 저희과 선배시라는 것이 굉장히 놀랐어요. 사법시험도 합격하신 이런 변호사의 또 자격을 갖고 계시는 이런 분이 이렇게 이 혁신 경제 내지 이 투자에 관련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준비를 하셨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지금까지 선배님 말씀하신 것도 인스타페이를 공부해 본 바로는 카카오가 물론 잘하지만 그것을 또 뛰어넘는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과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카오와 맞설 수 있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이익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역할을 하고 그 기여하는 만큼 서로가 쉐어링하는 이런 어떤 혁신, 뭐 이런 생태계의 혁신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고 어쩌면 그것이 글로벌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첨단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규식 우리 어드바이저님께서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블록체인과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이후에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좀 큰 차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좀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한 10명, 그다음 우리 전문가도 10명, 한 30명, 40명에서 국내 구성하고
해외 쪽에서도 이제 그런 리더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또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인터넷 초창기처럼 블록체인의 초창기를 한번 경험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텐텐 라이브 5주차 5일째는 우리 김규식 어드바이저, 우리 김규식 변호사를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따가 많은 분들께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